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7주에 끝내라고 하는데요. 네,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4시 10분 정도 끝날 겁니다. 네? 자, 민법이나 결혼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자, 목적 나왔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어이구야.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목적을 우리가 암기할 때 사업 전에는 경건해야 되겠다. 간단하죠? 사업을 하기 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첫 번째 목적, 그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죠? 그러면 중개업이요.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마지막 여기 세 번째 목적, 여기 두 번째 목적,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이 뭐죠? 국민경제의 바지함. 요 네 가지의 목적. 사업 전에는 경건해야 되겠다. 그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요게 뭐예요? 요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요거네, 요거. 세 번째 목적. 1번이 목적 아닌 이유 아시겠죠? 네. 개업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3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재산권 보호가 아니고 뭐예요? 경제의 바지함. 4번. 공신력 제고 없죠? 네. 없어요. 5번.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 이런 거 없죠? 네. 그러니까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세 번째 목적. 자, 2번이 정답이네. 개업 공인중개사를 적절하게 규율한다. 그런 거 없죠? 네. 3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목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목적. 국민경제의 이바지함. 목적 맞죠? 사업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요거고요. 자, 7페이지에 4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중개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그렇죠? 낙성계약, 불효식 계약 뭔지 아시죠? 네.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성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2번. 중개계약할 때 중개보수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한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맞는 겁니다, 이거. 아니, 어떤 손님이 자, 팔아주시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팔아줬어. 계약서 쓰고 나서 이제 복비는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복비 준다고 그랬습니까? 팔아달라고 그랬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팔아주면 복비를 주겠다는 그런 묵시적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보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정이 없어도 그럼 얼마 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당사자 간에 사후적으로 합의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뭐예요? 법원 갑니다. 법원의 판사가 조정해줘요. 그러니까 약정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판례이기도 하고요. 옛날 기출지문입니다. 약정 안 해도 받을 수 있다고요. 3번. 중개는 재산상의 사실행위며. 중개가 사실행위인 거 맞습니까? 네.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민사중개다.
그쵸? 중개는 사실행위. 그리고 상사중개가 아니고 뭐예요? 민사중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억울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죠? 네. 5번. 중개사 법령상 지정받은 정보망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 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정보망 공부했죠?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다 물건을 올리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을 갖다가 검색을 해서 자기 손님들한테 각각 소개를 해가지고 의뢰인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그런 가상적인 공간을 정보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개공들이잖아요. 이렇게.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업자가 뭐 중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자는 이 인터넷망을 깔고 여기다 물건 올리고 검색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마련하는 데 불과합니다. 이 사업자가 중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중개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유는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물건 올리게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요것이 중개 활동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이 올리는 거지. 여기가 올리는 게 아니고 중개가 아닙니다. 5번 틀린 겁니다. 자, 뒤로 가셔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냐 아니냐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요것이 뭐냐면 30조 얘기입니다. 2조하고는 다릅니다. 2조는 용어예요. 용어. 용어에서는 무슨 얘기하느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말한다. 용어 풀입니다. 여기는 하나도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30조 가면 요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지는 거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하다가 상대방한테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중개행위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사무실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제공하는 행위를 했거나 그것 때문에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 피해를 주면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행위 한 거, 이런 행위 한 거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지는 원인된 행위는 두 개죠. 하나가 중개행위, 또 하나가 사무소 제공행위. 차이점은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는 거고 밑에 사무소 제공은 사무실을 빌려서 또 얻어 사는 사람이 사고를 친 거고 빌려준 개공은 직접적인 잘못은 없다. 무과실 책임이다.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요거 했거든요. 이럴 때 여기서 중개행위라고 하는 게 요것이 뭐냐 할 때는 이 법조문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중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속마음을 가지고 중개행위하는 거 아닌 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것도 사회 통념에 따라서 중개행위하는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고, 판례가 이런 판례를 내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할 때 사기를 치거나 또는 횡령 같은 범죄 행위를 했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분이 사기치거나 횡령했을 때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사기치거나 횡령하는 것을 개공이 주관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이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런 행위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중개행위. 그래서 30조하고 요 용어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여기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조문을 왜 만들었지? 이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다. 그러려면 중개행위는 대부분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해석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니까. 여기가 막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복잡하니까. 이쪽은 뭐예요? 감정이 없습니다. 로봇입니다. 중개라함은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끝. 더 이상 없어. 이쪽은 해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서 이걸 얘기하는 건 중개행위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은 같은 중개란 말이 들어갔지만 솔직히 적절치 못해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 팔리니까 막 내버려 그냥 용어 얘기하면서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정확히 얘기하려면 이런 것은 요거 용어 물어볼 때는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냥. 2번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해가지고는 중개업이 안 된다는 뜻. 그죠? 3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을 때 그것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죠? 4번 중개를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거기에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중개 대상 권리에 저당권 들어간다는 뜻이죠. 판례입니다. 자, 5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갑니까? 중개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5번 틀린 거네요.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 사실 2번부터 4번까지가 용어를 묻고 있는 겁니다. 1번 용어가 아닙니다. 1번은 중개 행위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지? 이거 묻는 거니까.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밑에 가시면 뭘 볼 거냐면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가로 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면 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소공에 포함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뭐요?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으니 맞죠? 네. 2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지문 이것도.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개공 그러면 등록 끝난 사람. 네, 맞습니다. 이 3번 지문을 공인중개사란 하면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네, 구별하셔야 됩니다. 4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고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했기 때문에 당장 틀려버려요. 뒤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합니다. 뒤에는 맞죠? 네, 앞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반대말로 낸 겁니다. 틀린 거 4번. 5번 중개라 함은 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중개라고 말한다. 이렇게. 틀린 거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공, 등록. 맞죠? 그렇죠? 그런데 자, 기억번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죠. 네. 왜 X예요? 공인중개사로서 들어가면 안 돼. 자격증 없는 부칙개공이 존재하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차도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그죠? 임원이나 사원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소공에 포함이 돼. 그래서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고 도장도 등록할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잘 나온 게 니은번이에요. 자,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서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공에 고용이 돼서 보조 업무를 해주는 사람도 소공에 해당이 된다. 이 소공, 자격증 따서 이 사람이 맨날 사무실에서 청소만 하고 커피만 타고 신문을만 하고 있어.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에 취직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소공이지. 자, 리을번.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 그것만 갖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많이 나온 게 중개업이다 그랬을 때는 우연히 해갖고는 중개업이 안 된다는 거. 예. 자, 중개업이 되려면 4가지 요건 갖춰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4가지. 예. 딴 사람의 의뢰가 있을 거. 그 다음에 보수를 챙길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중개 막 해주는 것을. 4번째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이때 업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영리 목적이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생항이 있어야 되겠다. 요거. 자, 그러니까 반대로 계속 반복 생항이 없이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연히 매매나 전세양권 했을 때는 중개업이 안 된다는 뜻. 핵심적인 게 또 뭐냐면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니까 만약에 보수를 갖다 받지 않았다 그러면 중개업이 될 수 없을 건데 보수를 받기 위해서 보수 달라고 요구하거나 약속만 했지 현실적으로 보수가 입금된 게 아니라면 그때는 보수 받은 게 아니어서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판례죠. 자, 7번에서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것은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모두 들어가지? 네. 정답 5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 자, 타당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10번 문제 1번.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법인은 공인중개사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뭐예요? 특수법인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법인을 얘기할 때 일반 법인과 크게 보면 법인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일반 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다. 이렇게. 자, 여기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의 차이점 2가지를 비교해 보면 자, 일단 일반 법인은 중개업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업거리로 조그맣게 한 6가지 정도를 하게 됩니다. 6가지. 중개업을 크게 하고 부업은 6개. 특수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고유 업무를 하고 조그맣게 중개업을 합니다.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반 법인은 중개업을 크게 하고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조그맣게 하고 일반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서 중개업을 해요. 공인중개사법. 근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지금 1번에 나온 것처럼 다른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단위농협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냐면 캠코 자산관리공사. 이게 자산관리공사에 관한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다고. 그래서 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특수법인은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 근거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맣게 법인. 이게 뭐라고요? 특수법인. 그러면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특수법인은 조그맣게 하지만 중개업은 중개업이죠. 이건 크게 하고 크게 하든 조그맣게 하든 다 중개업이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이 필요하다. 조그맣게 해도 뭐요? 등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 법령이나 해당 법에서 딴 법에서 등록하지 마 이렇게 돼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법인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는 위로 갑니다. 등록이 필요한 거. 자산관리공사. 근데 지역농협은 어떻습니까? 농협동조합법에서 등록할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의 그 등록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농협은 등록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뭐 1번 이렇게 되면 막 1번이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일단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때 등록 기준은 적용되는가? 일반 법인은요. 등록 기준이 당연히 적용 안 돼요. 일반은 적용되죠. 자실사 5회조 14만 이게 적용돼야 맞지. 등록이 필요하고 적용되는 거. 여기는 어떨까?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 기준은 적용이 없고 얘는 어떨까?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등록 기준에 대한 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벌써 1번이 틀렸잖아요.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적용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써놓은 거잖아. 벌써 조문이 오고 있다니까. 이거 조문이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이 부분 조문이 있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등록 기준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 또 적용되지? 하나. 여기를 넘겼다고 해도 뭐가 있냐? 보증 설정요. 여기 보증 설정 합니까? 네. 얼마? 법인인데 2억 이상 하는 거죠. 2억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이니까. 여기 설정합니까? 그렇지. 여기서 보면 요건 조문이 없어.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지역 넘으면요. 보증 설정합니다. 이것도 어디에 나와요? 보증 설정하라고. 얼마 설정한다고 배우셨어요? 1,000만 원 이상. 이게 어느 법에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 나와요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농협동조합법에 나온 게 아니고. 요것도 있잖아 조문이. 여기는요. 없어 조문이. 그런데 해석이에요 해석. 응? 해석. 보증 설정해요. 하라고 해석해. 얼마 이상? 2억 이상. 이 파란 거는 해석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이 없다가 1번이야 지금. 맞아요? 틀렸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죠? 등록기준 갖추지 마. 법에 있는 거야.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인 설정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야. 그렇죠? 뭐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 보수를 받을 때 0.8, 0.9 이런 거 법정 상한선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 대부분 적용되는 거예요. 특수법인도. 특수법인이 금쟁이 저지르면 돼야 안 돼요? 금쟁이 저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금쟁이 조문도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된단 말이에요. 적용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1번은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지나친 말이라는 거예요. 적용되는 게 많다고. 복비 받을 때도 0.9 안에서 받아야 돼. 지역농협이 농지 같은 거 중개했잖아요. 그럼 농지 받을 때
토지로 쳐가지고 0.9% 안에서 받는 거예요. 막 2%, 3%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적용 없어! 아까 이것처럼 이런 거 빼고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되는 눈치도 많아.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 알선 중개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우연히 해서는 중개업이 안 됩니다. 자, 3번. 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매각 의뢰된 피업무용 부동산과 법원에 의해서 처분되는 강제경매 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요. 경매나 공매는 계약서 안 쓰죠. 그래서 입찰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 이때는 중개라는 것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 맞는 얘기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 보수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안 받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법 위반은 아닙니다. 5번. 중개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중개에 해당이 된다. 5번이 판례인데 이런 거잖아요. 한쪽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러고 이러겠다. 그러면 그것도 중개에 포함되고 양쪽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쌍방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러고 이러면 그것도 중개에 포함된다. 이 얘기지. 심지어는 의뢰도 받지 않고 이러고 이랬다 그러면 그런 활동도 중개에 포함된다. 이해되십니까? 요렇게만 되면 중개가 되는 거예요. 의뢰를 받든 안 받든 한쪽한테 의뢰받든 의뢰받지 않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어의 정의가 참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용어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아까 이것처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겁니다. 중개란 이걸 말한다. 자, 첫 번째 출제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조문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중개란 3조에 규정된 중개사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용어요. 원래는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쪽한테 의뢰받아서 한쪽한테 의뢰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도 두 번째 중개에 포함이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막 해도 이렇게만 한다면 중개에 들어가죠. 왜 대답이 약해지는 거야? 두 가지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렇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건 용어잖아요. 자, 그런데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뭐요? 포함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에서 여기 다시 이쪽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취직을 해서 계속 청소하고 커피 타고 그거 보조 업무만 1년 내내 했다. 그런 사람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 이거 물을 때가 있고 이거 물을 때가 있다는 거지. 응? 응. 그래서 원래 용어는 요걸 묻는 건데 가끔씩 이렇게 이거 묻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응? 구별하신 걸로 지금 이제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 틀린 건 1번이죠? 자, 오른쪽 갑니다. 11번. 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만 맞아. 뒤에 갑자기 뭐라고 돌변해서 중개업을 이러면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끝에 보시면 전부 다 말한다, 말한다, 말한다 나왔죠?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번,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빠졌네요? 끝에 머리에 뭐가 빠졌잖아. 업이 빠졌잖아. 틀렸죠? 2번. 3번. 개업공인회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이고. 개업공인회사 그럼 뭐예요? 등록된 양반이잖아. 중개업을 하는 양반이 아니고 요것도 틀렸지. 4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은 하든지 말든지. 그죠? 틀렸죠? 네.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4번을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도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도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맞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란 꼭 요 사람을 말한다 그랬을 때는 조문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지. 뭘 빼버려야 돼? 중개업을 영위하는을 빼버려야 맞는 거지. 5번. 중개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지? 5번이 정답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용어가 문제가 많죠. 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12번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에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무슨 수수료, 보수를 받았어. 자, 그러면 이 활동은 중개업에 들어갑니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1번 또. 자, 뭐 했다고 지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어떤 짓을 했다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 중개업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요 라고 경영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 돈을 받았다고. 그럼 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한 것은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 한 것은 뭐냐면 경영 컨설팅을 해준 거야. 그리고 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암기했었죠? 네. 지난주에 암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14조개사 중위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을 할 뿐인데 현재는 경공매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7가지 업무. 그래서 중개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대행, 부동산 컨설팅인 상담, 그 다음에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문제 나온 거 이거잖아요. 경영 정보 제공, 이게 경영 컨설팅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 대행, 마지막이 경공매 컨설팅인데 총 7가지 업무 중에서 요 7가지 업무 중에서 중개에 들어가는 건 요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중개고 나머지 밑에 6가지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 컨설팅 해주는 이런 것은 돈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해도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될 리가 없죠.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 중개업은 요것만 되는 겁니다. 중개업 아닙니다 이거. 자, 2번.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한테 요구하는 데 그쳤다.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는 거죠? 3번. 의뢰인이 개업공인회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복비를 안 준 겁니다. 의뢰인이. 개혁공인사는 고의과실로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친 거죠. 그래도 이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서 보수 받지 못했다고 해도 개공이 잘못한 거 확실하죠? 네. 배상 책임을 진다. 요거 틀린 거네. 그죠? 1시간 반 전에 배운 거네. 1시간 반 전에 배운 거라고 이거. 4번 개혁공인공사가 상가 권리금만의 알선을 하고 알선료를 받은 것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쟁이 아니죠? 이거 왜냐면 상가 권리금의 알선행위라는 건 중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 받은 보수는 많이 챙겨도 초과보수가 되지 않는다. 요거 맞는 거. 5번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합니까?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해당할 수 있다. 제일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면 여기서 3번을 고르셔야 되겠다. 판례입니다. 3번. 네. 13번 가시겠습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과 같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아파트 분양권. 2번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행위다. 네, 틀렸고 사실행위입니다. 등기된 환매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 그러면 채권인 환매권은 등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등기 능력이 있죠. 이런 등기된 환매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중개대상 권리에는 등기된 환매권도 포함된다. 이것도 틀렸네. 4번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하는 분양 대행행위는 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7, 8에 나와 있죠? 분양 대행은요. 분양 대행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어서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5번 토지의 정치작물은 중개사물 될 수 없다. 어때요? 토지의 정치작물은 중개사물 될 수 있나요? 네. 중개사물 중에 보면 자,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까? 네. 반드시 되는 겁니까? 아니고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토지에 붙어서 쉽게 분리, 철거, 이동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죠? 정착물은? 그 중에 토지 정착물에서 이렇게 정착물로 보이는 것은 토지의 일부인 게 있고, 일부. 속한다는 뜻이에요. 일부분을 의미하는 게 속한다. 게 있고,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착물이. 토지와는 별개인 게 있고, 속하는 게 있고, 두 가지. 대부분은 토지에 속합니다. 정착물이. 그래서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나무는요. 땅의 일부라고. 땅에 속한다고요. 땅 위에 철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땅에 속하는 거. 땅 위에 우물이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땅에 속하는 거. 땅 위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하는 거. 이때는 땅을 거래하면 이거 같이 넘어간다. 땅하고 한 몸이에요. 이 뜻이고. 땅하고는 별개로 노는 게 있다. 예외적으로. 몇 개 안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등기된 나무인 인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중에서 밑에 있는 토지와 따로 노는 요것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된다는 거고 철봉이나 나무나 우물 이런 건 중개사물 될 수가 없겠죠? 없겠죠? 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사물 될 수 있는 것이 일부 있죠. 일부. 네. 다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5번은 뭐라고 썼습니까? 토지의 정착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중개사물 될 수 없다. 뭐 틀린 거잖아. 이게 있는데.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요. 밑에 14번 가시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정책심의위원회요.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뭘로 정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 거. 3번 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게 결정이 되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따라야 된다. 맞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4가지 암기했었는데 뭐가 있었죠? 정책 손 좀 보시오. 그죠? 손 좀 보시오. 정책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요게 뭐예요? 보수 변경. C가 뭐죠? 시험제도. 그죠? 올해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이런 거. 아니면 시험을 갖다 시행을 국장이 나서서 할지 말지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행기관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겠다. 요것만 그렇습니다. U는 뭐예요? 중기업의 육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죠? 포함해가지고 7명 이상 요게 빠져서 틀립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빠지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3명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3명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7명 이상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보면 분묘의 설치 기한을 제한받죠? 분묘의 설치 기한은 몇 년? 설치 기한은 30년. 그런데 연장 신청을 해오면 연장해주는 기간이 있죠? 몇 년? 30년. 몇 번에 한해서? 한 번에. 그런데 지역사정에 맞추기 위해서 연장기간 30년을 조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법은 단축. 그때 단축할 때는 5년 이상, 그 다음에 뭐예요? 30년 미만. 이렇게 되죠?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조례로 뭐예요? 줄일 수 있다. 이거 할 때, 이거 빼먹으면 틀려요? 빼먹으면 틀리다고. 5년 이상. 이거 어디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이 어떻게 돼?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 28, 30.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하로 한다. 1시간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원리가 똑같아요. 내는 원리가. 밑에 거 빼먹으면 안 된다. 4번 틀린 거. 5번. 위원장은 누가 돼요? 1차관. 그렇죠? 15번 문제를 갖다가 빨리 풀어보십니다. 정답 어떤 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됩니다. 자, 17번 갑니다. 틀린 것은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된다. 맞죠?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3번 심의위원회에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보수 변경은 아닌데, 그죠? 지워버렸네, 제가. 시험만 시도지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4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된다. 관련자이기 때문에 뺀단 말이에요.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놓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가 있다. 그죠? 틀린 건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자, 중개 대상물은 이건 여러분 잘 안 틀려요.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 아닌 거 고라고 그랬습니다. 19번에 기업반, 토지는 되고, 업재단
안 되고. 임목? 되고. 공장 재단도? 되고. 그러면 세 개인데 벌써. 항만 운송 사업 재단.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아닌 거라고 그래. 아닌 거니까 뭐예요? 니은하고 미음. 정니은 미음. 5번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0번 가시겠습니다. 중개상물 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미채굴의 광물. 안 됩니다. 이거 땅속에 묻혀있죠?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광명시청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대상 부동산. 경매대상 부동산은? 좀 애매하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요것은 되겠고.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는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안 되지. 저당권은 되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농지는 되고. 전세권도 되고. 되는 걸 고르라고 그랬죠? 그럼 최소한 니을, 비읍, 시옷, 이용.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5번이죠? 그럼 미음번은 디귿번은 어떨까? 자, 볼게요, 이제.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게. 자, 정신 차리셔야 돼. 자, 요게 있는데 AHB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 AHB를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경매 신청이 됐다고. 그래서 요 A10 요 등기 외에 경매 등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된 집이에요. 경매 넘어간 집이에요. 날짜가 잡혀있어. 앞으로 이제 경매 진행될 거예요. 경매 등기된 집, 주택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경매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경매 등기된 주택 그러면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있습니다. 경매 등기된 집, 아이고 경매 넘어갈 집이요 앞으로. 그렇지만 후다닥 팔 수 있지. 후다닥 될 수 있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접근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 거의 못 건지는데 내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건지게 해줄게. 내가 한번 팔아볼게. 얼마에 팔아줄게. 팔아줄 수 있잖아. 경매 등기된 주택 이렇게 딱 나오면 중개사무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이거 못 팔았어 이제. 자, 경매 넘어갑니다. 그래서 B가 낙찰자가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아직 낙찰이 아직 안 됐고 낙찰될 상황입니다. B가 낙찰 받게끔, 그죠? 경매 등기된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B가 낙찰 받게끔 중간에서 이거 낙찰 받아봐. 이거 괜찮아. 투자 가치가 있어. 라고 낙찰 받게끔 중간에서 알선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경매 알선행위죠? 경매 받아보라고 이렇게 소개시켰다고요. 요것을 누구라고 그럴까? 을이라고 그러고 이걸 병이라고 그래. 병은 경매 알선행위를 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때 병의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경매이기 때문에 중개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요 넘어가는 요 장면이요. 넘어가는 장면 이렇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경매가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취침 시간 들어갑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B가 낙찰자예요.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주택 그렇게 되면 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낙찰 받은 B가 이걸 갖다 대파할 수도 있고 세를 넣을 수도 있고 거래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임자가 B가 됐으니까 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세 장면이. 경매 넘어간 주택 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쫙 넘어오는 요 과정 안 돼. 경매 끝났어 이제. 낙찰된 부동산 그러면 또 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세차하는 터널처럼 느껴져 이게. 돼. 빛이 보여 지금. 돼. 이제 세차로 들어갔어. 빛이 안 보여.
경매 아니야. 끝났어. 이제 다 하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이제 더 밝죠. 여기는 좀 어두침침했어. 여기는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그랬잖아. 우울했다고, 우울. 경매 넘어가서 경매 등기가 돼 있어서 좀 복잡하고 막 심란했는데 딱 나오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제 끝났지, 이제? 화내요. 여기야. 그러면 경매 대상 부동산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대상 부동산 그러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라고 하면 이거 같아 근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실치 않은 표현이라고. 뭐 경매 대상 부동산은 막 이렇게 경매 넘어가고 있구나 이게 터널에서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정답 5번. 자, 취침입니다. 취침.